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오늘도 캐나다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연방정부가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 CERB 수혜기간을 한 달 더 연장을 하고 고용보험 EI 프로그램도 그 수혜 조건을 좀 더 완화시키는 등 코로나19를 어렵게 견뎌내고 있는 국내 근로자들, 특히 실업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더 크게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복지계획에는 EI 신청 자격 기준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고 이거 1년 동안 더 쉽게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0시간에 달하는 전년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EI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EI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다 하더라도 CERB가 종료가 되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회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가령 자영업자나 계약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중단했거나 또는 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최대 26주 동안 주당 $4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EI 대상자는 신청을 위해서 현재 EI 요건은 훨씬 밑도는 기준이긴 하지만 120시간을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8,000 이상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1당 50센트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즉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CERB는 기존 6개월에서 28주 프로그램으로 한 달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회생 혜택에 대한 신청은 10월에 개시될 예정이지만 이번 복지개혁안은 의회에서 야당이 찬성할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라고 이 조치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실직자들에게는 한 달간의 CERB 연장 그리고 EI 고용보험 혜택의 수혜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이 그나마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신종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국경 통제 조치를 앞으로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빌 브레이어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지난 3월 21일부터 관광, 쇼핑 등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한편 국경 통제 조치를 양국에서 동시에 도입해서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무역 운송 통행과 임시 근로자 및 의료 인력의 왕래는 계속됩니다. 테레사 템 캐나다 연방정부 최고 보건관계관은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국경 개방 여부를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먼슬리 한 달 단위로 결정을 하는 조치는 이번 연말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연방으로서는 국경 개방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미국 측에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불황, 실업, 그리고 이 폭력적인 인종시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0년이 참으로 어려운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레제 마케팅 여론조사 연구소가 캐나다 연구협회와 함께 최근에 캐나다 국민들이 2020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거의 절반이 2020년을 자신의 인생, 나이를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캐나다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41% 1위로 뽑았는데요. 어려운 이유에 1위로 뽑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자연사, 병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의 경우 더 극심하게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 즉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0년이 최악의 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의 경우에는 54%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퀘벡주 주민들은 약 46% 정도가 2020년이 참 살아온 과정 중에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의 평균 연령이 30대에서 40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3, 40년 기간 동안에 2020년처럼 힘든 해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의 20년은 또 어떻게 될지 지금의 2020년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들 보건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론조사가 사람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최악은 최소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점, 이게 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나 표현이 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희생은커녕 현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 부인을 칭송하고 나서서 빈축을 사고 있죠. 이게 5공화국 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의원 배지를 단 초선 의원이 그리고 여당 최고위원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정권 실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부인에 대한 찬사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수해 피해 지역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을 보고 수해 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사님의 진심스러운 봉사가 화제입니다. 우리 정치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퍼스트레이드보다도 예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찬사들을 늘어났다 그러는데요. 이 충성스러운 분들이 바로 176석 거대 여당의 의원들입니다. 이 거의 모든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각기 경쟁적으로 대통령 내외와 일반 대중들에게 아양을 떨고 또 당치도 않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그럴싸한 풍문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죠. 당연히 이 공수처법 설치라든지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찬반 양론이 팽팽한 법안, 앞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따져야 볼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법안들이 이 176석 거대 여당 때문에 토론 없이 그대로 100% 통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정권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바르다고 떠들었던 충신들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으니 권력이 그야말로 튼튼한 반석에 올라섰다고나 할까요? 19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프로타코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타코스는 그 유명한 영웅전을 써낸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정치 도덕론도 물론 많이 써냈었죠. 당대 권력자 친구에게 보낸 아첨꾼과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훑어봤더니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한 숱한 위인과 권력자들이 적이 아니라 정권 내 아첨꾼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첨꾼은 평소에는 친구인처럼 가장하고 좋은 말만 수없이 해주지만 이거 아첨꾼입니다. 친구들은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짢은 조언에서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언짢은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말 친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로타쿠스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년 전에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한데요.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다스리라. 이 주문은 정권의 언짢은 질책을 하는 친구 역할을 당부한 그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임명사는 참 감동 깊게 들려왔었죠. 근데 그 말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빛 좋은 허언이었다. 이렇게 드러났죠. 썩은 부위를 도려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는 친구를 권력자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아첨꾼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을 어기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소설 쓰시네. 이런 권위적 언어를 쓰는 우두머리가 앞장서고 패거리가 뒤따르면서 인사와 조직 개편을 서둘렀습니다. 권력자가 즐거워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아첨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프로타코스 같은 고대 학자들의 문헌을 연구했던 프랑스 학자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정치의 핵심을 페레시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레시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는 모든 것을 말하기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푸코는 아첨꾼에 대비되는 진정한 친구는 진실을 말하는 친구라고 얘기해주면서 파레시아를 실천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말 친구다. 즉 할 말을 거침없이 모두 해주는 친구,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다시 못 받고 있죠. 모든 것을 말하기가 정치의 핵심이 된다는 사상은 서양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선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는 군주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숨 내놓고 할 말 한다는 얘기죠. 광복 후에도 안재홍 같은 사람이 주창한 다사리 이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다사리 이념이라는 걸 다 사랜다, 다 아랜다, 다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사리해서 다 살자, 그런 개념으로 다사리를 주장했던 우리 조상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친구가 없는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좋은 말만 듣고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전혀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라를 좀먹는 곰팡이들이 트게 되고, 이 곰팡이가 결국 박테리아도 되고 바이러스도 돼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풀썩 쓰러지게 말게 하겠죠. 의회나 검찰, 사법권을 다 틀어주고 있는 강력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아청권 패거리들이 즐거워하는 말에 같이 즐거워했다가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벌써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 안팎입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시작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었죠. 사실 그렇습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이 주택시장에 나가보지 않았겠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0년 전, 한 6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기붕이가 아뢰었다는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김정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감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 안에 아첨꾼만 득실거리고 모든 것을 말하는 친구, 모든 것을 말할 줄 아는 친구가 없다는 데 현 정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정치인, 측근, 그런 사람들이 현재 통치자의 주변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